네, 다음은 액션에 관한 겁니다. 액션의 정의는 JSP 페이지 간의 흐름 제어를 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이제 좀 심도 있게 배울 텐데요. 자바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제 자바 빈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빈 컴포넌트. 그 빈 컴포넌트와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그 태그를 우리가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에 보시면 그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두 번은 본 것 같은데 뭐 JSP의 include 그 외부에서 데이터의 처리 결과를 이제 포함하는 거고요. JSP의 forward 다른 페이지로 이제 그 이동 전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JS param 이거는 이제 패러미터 값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플러그인은 이제 애플릿이나 자바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합니다. 네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JSP의 useBin, setProperty, getProperty 요거가 이제 자바 빈 컴포넌트하고 상호작용을 위한 거거든요. 요 아래 세 개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쓰이지만 자바와의 그러니까 자바 컴포넌트와의 그 뭡니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요거 많이 쓰입니다. JSP, useBin, setProperty, getProperty 요 내용은 아마 별도 챕터에서 별도로 중요하니까 별도로 아마 시간을 내서 할 거고요. 오늘은 include, forward, param 뭐 이 정도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하는 그 공식 그 형식은 뭐 꺾기 JSP에 콜론 쓰시고 뭐 include, forward, param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속성 1, 속성 1값, 속성 2는 속성 2값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속성만큼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액션의 첫 번째입니다. include 액션이고요. 이거 동적으로 외부 페이지의 처리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전에 얘기를 했었죠. 유사하게 문법은 JSP include 페이지 써주시고요. 이제 플러시를 이제 false로 써줬는데요. 이 false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 결과를 미리 보낼 건지 결정을 해라. 뭐 이거니까요. 뭐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플러시 쪽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예시 JSP include 페이지는 include to.jsp를 하고 플러시는 true로 해라. 뭐 한번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include 액션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그 정적인 방법, 그 include 디렉티브 지시어를 써서 해도 되겠지만, 막 섞어서 써봤습니다. 예,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 include test.jsp 하고요. include 1.jsp, include 2.jsp 여기 파일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중간에 보시면 include 1.jsp 한번 먼저 볼게요.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바디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것은 include 1.jsp 파일입니다. 자기가 뭐다 여기 요거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clude 2.jsp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아래 두 번째 이것은 include 2.jsp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또 안녕하세요도 없네요. 예, 표현만 좀 나눠 놓은 겁니다. 얘를 다른 JSP 파일에서 하나는 정적, 하나는 동적으로 한번 그 입력을 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include test.jsp 보시면 그 안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바디 첫 번째 줄 보시면 꺾기 %at include 이건 정적 방식이죠. 우리가 아까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일은 include 1.jsp에서 뭐 하시면 되고요. 그 JSP를 이용한 동적 방식 그 액션이죠. JSP 액션 동적 방식은 꺾기 JSP의 콜론에 include 이번에 이제 페이지 파일이 아니고 페이지를 쓰셔야 됩니다. 페이지는 include 2.jsp 그 다음에 플러시는 true에서 바로 내보내라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include 1.jsp에 대한 그 저장 방식이 저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 좀 확인하시고요. 예,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include 2.jsp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고요. 뭐 5번 줄만 바뀐 거죠. 예,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include test.jsp입니다. 그 파일 위치 확인하시고요. 이 코드가 전부 다 같은 동일 위치에 있는 거죠. 그거 확인하시고 코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차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은 include 1.jsp, 두 번째 것은 include 2.jsp.
그래서 그 사용자 눈에는 별 차이가 없게 보이고요. 다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서블릿으로 그 컴파일 할 때 하냐, 아니면 동적으로 하느냐, 뭐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큰 그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브라우저를 열어서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개발 툴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은 그 forward 액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include를 했는데 이번에는 forward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로 이제 그 커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운영의 커서를 넘기는 거죠. 주도권을. 그것을 우리가 이제 forward라고 하고요. 우리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는 주도권을 넘긴다 라는 말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제 커서가 이동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그 뭡니까, JSP에서는 페이지별로 제공이 되니까 그 페이지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자동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ward가 그 영어 뜻이고요. 문법으로는 꺾기 JSP 콜론에 forward, 그다음 페이지하고 URL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의 forward의 페이지는 forward test.js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위치에서 forward test.jsp로 이동하는 동적으로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네, forward를 써서 특정 페이지로 직접 그 이동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보통은 모수하고 모수값을 써서 특정 그 패러미터 그 변수 값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 모수하고 모수값을 쓰는 방식이 바로 패럼이라고 하는 액션을 쓰는 거고요. 다른 페이지로 변수하고 변수값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법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JSP의 패럼하고 name은 패러미터 이름, value는 하고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변수, 뒤쪽에는 변수 값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JSP의 패럼, name은 user ID, value는 kd홍, 이렇게 쓰게 되면 user ID라고 하는 변수에 kd홍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서 다른 그 페이지로 전달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forward가 사실은 빠져 있죠. 그래서 forward와 패럼을 같이 쓰는 예제를 뒤쪽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ward와 패럼을 같이 쓰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방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forward와 패럼 같이 쓰면, 함께 쓰면 모수와 모수값을 포함을 해서 그 페이지 이동이 가능해진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법입니다. 아까 처음에 학습을 했죠. forward에 대해서. forward는 JSP의 forward, 페이지는 URL. 자, 그런데 페이지 패럼이라고 하는 그 하브 태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 닫기 위해서 맨 세 번째 줄에 꺾기 슬래시 JSP의 forward, 요걸 써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꺾기가 하나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이제 좀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럼 쪽 보시면 중간에 패럼의 name하고 value, 뭐 요거는 아까도 했었던 내용이죠.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는 패러미터가 두 개입니다.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두 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문장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줄 JSP forward 페이지는 forward test.jsp라고 되어 있으니까 forward test.jsp로 가는데, 현재 페이지에서 forward test.jsp로 가는데,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변수명 user id에는 변수값 kd홍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서 가고, 하나 더 패스워드라고 하는 변수에 kd홍 패스워드라고 하는 변수값을 넣어서 그 값과 함께 forward test.jsp로 가자,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페이지는 forward param.test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 다 이거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섹션 밑에 보시면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네, 그 JSP forward의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인 거죠. 갈 페이지는
param receive.jsp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이따 짜야 되겠죠, 새로. 그 다음에 보내는 값은 JSP param의 name은 user ID, value는 kd홍. 아까 얘기했듯이 변수명, 변수 값, 요 두 개를 넣어서 그러면 이제 받은 쪽에서 유저 아이디를 풀면 인쇄를 하면 이제 kd홍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도 뭐 동일하게 해서 두 개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네, 받은 쪽입니다. para receive.jsp에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받는 위치에서는 뭐 내용 동일하고요. 중간에 보시면 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전달 받은 값을 어떻게 이제 인쇄를 할 거냐, 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quest.get parameter, 이것은 이제 아직 학습을 안 했는데요. 내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객체를, 내부 객체를 학습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함수인데 8개인가 있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학습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있다고 보고 request.get parameter 하고, 아까 변수명이 user ID 하고 패스워드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user ID에는 뭐 kd홍이 나올 테고, 두 번째 패스워드에는 뭡니까 그 길동홍 패스워드인가요? 그래서 패스워드 이름이 나오게 되겠죠. 실행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실행이 돼서, 그러니까 forward param test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값이 바로 전달이 된 거죠. 예, 이게 눈 깜짝아서 갔기 때문에 이제 결과값으로만 kd홍 패스워드가 나온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액션이죠. 플러그인.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번째네요. 예, 플러그인 하긴 했었는데 뭐 자바 애플린 요새 그 보안 문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한다 하는 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은 안 쓰죠. 지금 저기 웹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다 걷어내는 거가 유행이죠. 예. 여하간 뭐 그래도 문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JSP 플러그인 하시고 타입, 코드 베이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은 뭐 주로 애플린 많이 쓰고요. 코드는 그 컴파일된 결과 클래스가 되겠고요. 코드 베이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디렉토리.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자, 방금 전까지는 액션을 설명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스크립트. 그 와스가 JSP하고 그 서블릿을 구별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와스가 JSP로 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변환하는 자동 변환기를 포함하고 있다. 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JSP에서 쓰는 스크립트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바로 오늘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HTML 파일 안에서 그 자바 코드를 그 넣는 겁니다.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라고 얘기하고요. 종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언문, declaration. 두 번째가 scriptlet, 마지막에 lit, 이렇게 조그맣다는 거죠. 조그만 스크립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표현식, 요것은 단항식이 되겠습니다. 항이 하나인 것. 그래서 여러 다항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scriptlet을 써야 되겠고요. 선언문은 이제 변수 선언, 뭐 메소드 선언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은 뭐냐면 JS 페이지 전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JS 페이지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나 메소드 이런 것들을 한번 선언해보자. 선언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문법이 꺾기 퍼센트 느낌표가 다른 겁니다. 느낌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자료 타입이랄지, 뭐 메소드 반환자랄지, 뭐 메소드 이름이랄지, 인스턴트 이름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정의 내리는 겁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꺾기 느낌표, 스트링의 네임은 kd홍. 이거는 name이라고 하는 그 문자열 변수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름을 kd홍이라고 해라 하는 우리 자바 문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반환자는 문자열 스트링이고 접근은 퍼블릭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name이라고 하는 값을 반납을 해라. 뭐 이런 정도로 예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느낌표를 통해서 만들면 JSP 페이지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표현식은 단항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된 변수나 메소드의 리턴 값 중에 이제 단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출력할 때 쓰는 거고요. 문법은 꺾기 퍼센트 이꼴이 들어갑니다. 이꼴 같다. 퍼센트 꺾기 퍼센트 이꼴. 아까는 그 선언할 때는 느낌표였었잖아요. 외워야 됩니다. 선언은 느낌표.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그 표현식이니까요. 이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명 또는 반환값이 있는 메소드, 수식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보시면 꺾기 퍼센트는 하고 name 하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변수값이 인쇄가 되겠죠. 예,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get name 이것도 이제 그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함수의 결과값이 이제 나와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산수처럼 수식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꼴 가로 열고 3 더하기 4 가로 닫고 그러면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 자, 세 번째 스크립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스클립틀릿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스크립트 중에 좀 조그만 형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JSP 내에서 HTML과 자바 코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바 코드를 입력하는 그 문법 체계가 되겠습니다. 문법은 꺾기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바 코드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써주시고 퍼센트 꺾기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언문일 때는 꺾기 퍼센트 뒤에 느낌표, 단항식일 때는 표현식일 때는 이꼴, 그 다음에 지금 스크립트인 경우에는 그게 아예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그냥 꺾기 퍼센트 하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줄줄이 쓰면 되겠습니다. 인테자 a는 10, 아웃점 프린트 라인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세미콜론. 자, 자바 코드가 다 끝났으면 퍼센트 꺾기 이렇게 해주시면 요 해당되는 만큼 이 로컬 스콥 요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코드가 실행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대부분 내용 같고요. 중간에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바뀐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꺾기 퍼센트 느낌표. 그러니까 이건 전역에서 이 전체 페이지에 사용되는 그 변수 선언을 할 때 쓰는 거죠. 인테자 j는 10, 그러니까 j 값은 1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로 꺾기 퍼센트 인테자 sum 1은 0, 인테자 sum 2는 1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꺾기 퍼센트에 뭐 인테자 i는 1부터 j 이전까지 하나씩 더해가면서 sum 1, sum 2를 더하고 곱해봐라. 그래서 j까지, j가 10이니까요. 1부터 10까지의 합은 sum 1, 55겠죠. 예. 그 다음에 1부터 j까지의 곱은 아마 5050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결과값이 나온다. 뭐 간단한 거죠. 예. 자,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곱이 5050이 아니고요. 이거 몇입니까? 이거 362만 8800이랍니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맞나 모르겠네. 뭐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곱은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뭐 이게 값이 맞겠죠. 예, 컴퓨터가 맞습니다. 자, 이것은 브라우저로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도 합은 55, 곱은 362만 8800, 800. 예,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스크립트인데요. 지금은 메서드를 한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선언을 했습니다. 꺾기 퍼센트 느낌표에서 스트링 id 거의 뭐 클래스 수준으로 하나 선언을 한 거죠. id 하나 했고요. set id, get i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 자바 수업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id 변수 설정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kd 홍의 set kd 홍. 요건 뭐냐면 그 set id 함수를 부르고 그 안에 이제 값을 kd 홍이라고 값을 넣은 거죠. 예. 그 다음에 id 변수를 이번에 이제 출력을 해본 겁니까? 단항식이니까 id 값 내놔봐라. 뭐가 나올까요? 뭐 kd 홍 나오겠죠. 그 다음에 메소드 실행 결과도 똑같이 이때는 get id 써서 여기도 똑같이 kd 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실행 결과입니다. 예, 얘기했던 대로 설정, 변수, 실행 결과 전부 다 kd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써서 만든 거고요. 예, 여기도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설명문에 대한 겁니다. 설명문이 다 좀 차이가 있죠. HTML에서의 그 커멘트 설명문은 꺾기, 느낌표, 빼기 만 뒤에 빼기 꺾기 뭐 이렇게 해서 그 한 줄씩 설명문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설명문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기계가 읽지 않는 것, 기계가 무시하는 문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만을 위한 문장이다. 근데 이제 그게 기계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 앞뒤 태그를 잘 써줘야 되겠죠. 뭐 자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매줄 할 때는 슬래시 2개, 여러 줄 쓸 때는 슬래시 별 다 쓰고 별 슬래시. 자, JSP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꺾기 퍼센트 빼기입니다. 그리고 설명문 쓰시고 빼기 퍼센트 꺾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다르게 해놨으니까요. 예, 다른 거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제입니다. 뭐 동일합니다. 실습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실행을 하시고 이클립스 소스 코드 및 결과 화면을 GitHub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